시대는 변하고 우리는 새로운 리더를 얻었습니다. 네, 현실 정치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저는 정치에 대해서는 말을 할 것이 별로 없는 비전문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어디까지나 영화를 중심으로 한 문화 정보 비평 채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 저는 그리 적합한 화자는 아니죠. 다만 제가 그나마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역시 영화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나 영화를 통해 세상을 보고 영화로 세상을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새로운 리더를 선출한 만큼 좋은 리더란 어떤 리더인가? 국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조직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가를 역사적 사실에 의거해서 설명하고 있는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영화 다키스트 아워입니다. 다키스트 아머는 명연기자로 이름 높았던 게리 올드만에게 처음으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안겨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게리 올드만이 보여주는 연기는 정말 대단한 수준입니다. 게리 올드만은 단순히 윈스턴 처칠의 말투나 목소리, 습관이나 버릇, 외모만 흉내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세밀한 관찰의 결과로 처칠의 사소한 움직임, 미세한 표정의 변화, 아마 그 스스로도 모르고 있을 작고 작은 습관들까지도 게리 올드만은 완벽하게 표현해냅니다. 특히 긴장되는 상황에서 처칠이 머뭇거리며 입술을 붙였다가 떼었다가를 반복하는 그 작고 사소한 디테일까지도 표현하는 게리 올드만은 정말 대단한 연기자입니다. 다키스트 아워가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게리 올드만의 덕분이죠. 이 작품은 완성도와 각본, 연출 모두 훌륭하다는 평을 들었지만 가장 큰 호평을 받았던 것은 역시 게리 올드만의 연기였습니다. 마치 윈스턴 처칠 본인을 데려온 것 같은 완벽한 묘사가 인상적이죠. 게리 올드만은 꽤 오랫동안 뛰어난 연기력과 많은 훌륭한 작품에도 불구하고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수상에 번번이 실패한 배우이기도 합니다. 게리 올드만 정도면 아카데미 몇 개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지만 언제나 현실은 녹록지 않죠. 그런 게리 올드만에게 주연상을 안겨준 영화가 바로 다키스트 아워입니다. 그럼 바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가 이미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혹시 영화를 보실 분들은 영화를 보고 와서 리뷰를 감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작합니다. 1940년 5월 9일 영국은 엄청난 격변을 맞이했습니다. 현직 총리인 네빌 체인벌린의 후임이 필요한 상황. 영국 의회가 마구 격동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야욕, 그가 일으킨 전쟁은 더욱 심화되고 그는 더 많은 유럽 국가를 침공하고 발 아래 두기 위해서 벨기에에 병력을 집중시킵니다. 이에 비상에 걸린 영국 의회의 야당은 소위 여당이라는 보수 집권당과 대통합을 제안합니다. 자유당과 노동당, 보수당이 포함되고 여야를 가리지 않는 대통합의 정당이 필요합니다.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갈려서 싸울 여유가 없으니까요. 이를 위한 야당의 요구는 현임 총리 네빌 체인벌린의 사퇴. 평화시대에도 그리 유능하지 않았던 체인벌린에게는 애시당초 그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고 지금과 같은 전쟁 상황에서 영국의 리더가 될 수는 더더욱 없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를 넘어선 통합정부가 필요한 것에는 여당과 야당이 동의하고 있지만 문제는 리더입니다. 누가 리더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이야말로 지금 영국의 물음입니다. 위기의 시대에는 반드시 뛰어난, 강렬한, 그리고 믿음직한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5월 10일 체인벌린의 사임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의회의 중진들이 가장 꺼리는 인물에게 카메라가 향합니다. 식사, 담배, 말투,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까다로운 사람. 5월 9일에는 자리에 나오지 않았던 영국의 유력한 정치인이자 내각의 권력자, 영국의 해군 장관 윈스턴 처칠. 그는 프랑스 대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전해온 소식은 독일, 히틀러의 침공. 벌써 네덜란드에 이어 벨기에를 침공했다는 말. 처칠은 새로운 비서에게 거칠고 고약하게 대합니다. 고집불통에 융통성 없고 깐깐한 노인. 결국 그는 모두의 예상대로 영국 왕실로부터 총리 임명을 받게 됩니다. 젊음의 총기는 날아갔지만 노년의 지혜가 깃들었길 바라면서 영화는 처칠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버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사람. 빵을 사려고 줄을 서본 적도 없는 사람. 태어나서 지하철이라고는 총파업 때 한 번 타본 게 전부인 사람.
문자 그대로 귀족이죠. 이 사람은 서민의 삶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피부로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훗날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총리가 됩니다. 마치 영화는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귀족이고 뚱뚱하고 술과 담배에 푹 절여진 사람이라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능력이라고. 영국의 왕 조지 6세 역시 처칠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많은 정책을 실패한 사람, 근본위제의 판단도 잘못한 사람, 체인벌린에게 모욕을 준 사람,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패전하고 항공모함을 날려먹은 실패자. 국왕의 의문은 어찌 보면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윈스턴 처칠은 히틀러에 대해서만큼은 정확하게 읽어냈죠. 이에 국왕은 어쩔 수 없이 대영 제국의 총리에 처칠을 임명합니다. 이때 국왕의 앞에서 처칠이 보이는 태도와 국왕이 처칠을 얼마나 불편하게 여기는지 드러납니다. 처칠은 국왕 앞에서도 그저 처칠일 뿐이고 긴장하는 건 오히려 임명권자인 국왕. 처칠 역시 국왕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이 총리를 두려워하고 총리는 겁먹은 국왕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는 이 기묘한 상황. 전시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없었을 일. 둘은 세상 어색하게 헤어지죠. 그리고 처칠은 마침내 역사적인 총리 취임과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총리의 중임을 맡은 처칠은 자신이 보답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노력과 피와 눈물과 땀뿐이라는 그는 이 거대하고 위험한 정국에서 단 하나의 정책을 말합니다. 처칠의 정책은 단 하나, 전쟁. To wage war. 그리고 처칠의 목표 역시 단 하나, 승리. I can answer in one word. Victory. 그는 평화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오직 싸워야 한다는 것을, 이겨야 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의회는 쥐 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이러려고 처칠을 총리로 세운 것이지만 막상 그의 존재가 현실로 다가오니 두려워진 것이죠. 그리고 보수당은 즉시 처칠을 몰아낼 계획에 몰두합니다. 정치란 게 항상 이런 건가 봅니다. 하지만 처칠의 시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전쟁은 더욱 위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벨기에를 친다는 것은 눈속임에 불과했고 진짜 목표는 프랑스였죠. 프랑스는 즉각 항전했지만 이미 20만이 넘는 대군이 투항하고 전멸한 상황. 독일군의 탱크는 멈추지 않고 진격하며 서유럽의 운명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때 처칠은 하나의 판단을 합니다. 프랑스의 위기를 국민에게 알리기에 앞서 프랑스를 도와 함께 싸우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한 프랑스를 찾아가 독일의 요란한 공격에는 실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상대를 과소평가하고 보병의 지원을 못 받는 탱크 부대는 별것도 없으니 싸워야 한다고 말하죠. 프랑스는 처칠의 말을 황당하게 생각하고요. 여기에서 처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려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마저도 반대하는 일을 행하죠. 처칠은 사람들의 마음에, 영국 국민들의 마음에서 꺼져가던 열정을, 그 불꽃을 되살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랑스가 패배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 대신 승리의 부의를 보이고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는 프랑스가 독일에 유린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영국이 프랑스를 도와 일어섰으며 독일의 침공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처칠은 프랑스군을 믿고 있으며 반드시 이겨나갈 거라고 말입니다. 사실 지금 영국군은 총퇴각하고 있는데 처칠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열정을 주기 위해서 정반대의 뜻을 담은 방송을 한 겁니다. 그러나 상황은 자꾸만 처칠을 위기로 몰아갑니다. 처칠의 낙관적인 바람과는 별개로 독일군의 위협은 상당했습니다. 프랑스 군대는 제압되었고 처칠의 정적들, 보수당은 계속해서 처칠을 견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독일의 힘과 위협에 이탈리아를 통한 협상을 제안합니다. 당면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일과의 평화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처칠은 어떻게든 수단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우선 생각이 난 건 미국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전화해서 구축함을 빌려보려고 하지만 미국은 중립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참전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영국이 구매한 전투기를 보내주는 것도 거부할 정도로 당시의 미국은 냉정했습니다. 처칠의 고독과 고통은 이어집니다. 아주 깊게, 더할 수 없이 어둡게 침전하고야 맙니다. 30만의 영국 군대는 덩케르크에서 완벽하게 포위된 상황.
그들을 구출해야만 하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육군은 완벽하게 제압되고 동원할 수 있는 구축함도 적은데 구원을 위해서 병력을 보내면 공중을 제압하고 있는 독일군의 공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영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처칠은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 선박이라도 차출해서 군인들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다이나모 작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작전은 정말 많은 작품에서 표현되고 영화로 나왔죠. 처칠의 영화도 한두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민간인 선박을 차출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군인들을 구해온다는 이 작전이 실행되기 전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처칠이라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우선 칼레의 영국군입니다. 4천의 영국 군대가 적에게 맞서고 있었는데 처칠은 30만 명의 영국 군대를 구출하기 위해 칼레의 병사들과 지휘관에게 독일군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줄 것을 지시합니다. 필요하다면 부대가 전멸할 때까지. 그 지시를 내리는 총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점차 약해집니다. 처칠은 회담, 협상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면서 타협을 한다는 건 비굴한 굴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주장합니다. 어떻게 호랑이의 입에 머리를 넣고 타협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처칠의 그 강렬한 반응은 정적들을 잠시 물리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다가오는 압박을 끝내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벨기에가 항복하고 칼레가 함락, 모든 병사들이 죽었을 때 처칠은 큰 위기에 처합니다. 모든 이들이 타협을 요구하고 정치인들은 처칠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처칠은 타협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내의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아내는 처칠에게 당신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강하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확신이 없기에 오히려 현명하다고도 말합니다. 겉으로는 항상 강하고 완고해 보이는 이 노인이 실은 지치고 늙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처칠이 가장 흔들리고 있을 때 영국 국왕이 찾아옵니다. 국왕은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어요. 정치인 중에서 그나마 친하다는 이들이 모두 국왕에게 캐나다로 가서 망명 정부를 만들고 안전하게 지내라는 식의 조언을 할 뿐입니다. 대영 제국의 국왕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이에 조지 6세는 처칠의 집을 찾아와서 아직도 그를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그를 지지하고 있다는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정작 처칠의 결정을 도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한 번도 버스를 타본 적 없고 지하철은 타러 내려갔지만 너무 복잡해서 그냥 나와버렸다는 처칠이 다이나모 작전의 실행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운전기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려 지하철을 타러 간 겁니다. 지하철 노선도를 보고 있는 소녀에게 길을 묻고 지하철에 탑승한 처칠. 갑작스런 총리의 등장에 지하철은 일순 긴장에 휩싸입니다. 처칠을 알아본 시민들은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나기도 하고 경외를 담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죠. TV나 신문, 라디오를 통해서 보던 국가 행정의 수반을 눈앞에서 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처칠은 시민들의 이름을 묻고 그들의 안부를 들은 후 지하철의 시민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독일군이 지금 이 땅을 침략해서 거리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냐고 말입니다. 그러자 시민들은 결의에 찬 표정으로 싸울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고 아직 10살도 안 되어 보이는 소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피를 흘리고 쓰러지더라도 마지막까지 싸울 것이라고. 그러자 처칠은 재차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타협을 한다면,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와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협상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고 그러자 시민들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Never. 협상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영국 시민들의 용감한 외침은 흔들리던 처칠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처칠에게 필요했던 것은 자신이 지키려고 하는 이 영국과 영국 시민들의 뜻이었습니다. 이에 처칠은 내각 관료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자신이 지하철에서 만났던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다시 한번 내각 관료들의 뜻을 묻죠. 그들 역시 싸워야 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칠은 협상을 위한 제안서를 쓰고 있는 수뇌부 앞으로 가 협상은 없고 오직 싸울 뿐이라는 걸 분명한 어조로 전달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다이나모 작전 실행 후에 벌어진 처칠의 연설을 끝으로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And if part of it were subjugated and starving, the new world, with all its power and might, steps forth to the rescue and the liberation of the old. 세상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리더가 필요합니다. 평시와 전시는 다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난리가 났을 때는 믿을 수 있는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혼란에 빠진 이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보수당에서 자유당으로 당적을 바꿨던 사람, 아침부터 밤까지 늘 술을 마시는 사람, 주위에서 노인이라고 망상이라고 조롱을 받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흠결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세계 대전쟁의 위기에서 영국은 그 사람을 필요로 했고, 그 사람은 특유의 완고함과 다혈질적인 성격과 불굴의 의지로 히틀러의 침략 야욕에 맞서 고립된 영국을 지켜냈고 마지막까지 싸워 끝내 승리했습니다. 대영 제국이라 불리던 영국이 서구의 열강으로서 활약한 마지막 무대에 어울리는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퇴임 후 영국은 열강의 대열에서 영원히 이탈했고 세계는 철의 장막을 친 냉전 시대로 접어들게 되죠. 지나간 시대를 바라보며 그 영화를 보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한 지금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좋은 지도자는 단 하나의 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유, 공정, 원리 원칙, 경제 성장, 사회 발전, 영리한 외교, 현명함 다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온전히 실행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라면 보수도 진보도 남자도 여자도 그 어떤 세대도 모두 지지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깊고 어둡고 긴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빛이 밝아옵니다. 처칠의 다이나모 작전은 대성공이었고 처칠의 말 맞다나 고립된 영국은 용감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버티고 있었기에 유럽은 버틸 수 있었고 미국의 참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처칠이 타협을 선택했다면 유럽의 운명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나 긴 터널의 끝에는 밝은 빛이 기다리기 마련이군요. 영화 다키스트 아워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7점입니다. 이 작품 정도면 수작이라 불리기에 부족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특별한 게 없었다는 흠은 있지만 진지하게 잘 만든 영화임에는 틀림없죠. 윈스턴 처칠의 말은 여전히 마음을 울립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남겼던 그 말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